당뇨병에 걸렸을 때 약만 잘 챙겨 먹는다고 당뇨병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게 된다면은 당뇨병의 증상인 혈당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합병증은 생기며 오히려 유병 기간 연장에 의해서 만성 합병증들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인슐린을 끊고 약을 끊고 건강하게 다시 되돌릴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과일을 먹게 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꼭 드셔야 될 과일 3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당뇨병이 다른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게 바로 혈관성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체의 모든 혈관들을 막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뇨는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우리의 생과 감정들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셧다운하기 시작을 합니다. 치매에 걸리게끔 하고요. 파킨슨 또는 뇌졸중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당뇨의 가장 잘 알려진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망막질환입니다. 세계에서 실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외에도 심장병, 부정맥, 협심증, 핏덩어리인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몸에 독이 쌓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투석을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망률까지 높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합병증이 바로 우리 족부의 괴사들로 인해서 사진을 절단하는 환자들도 보게 됩니다. 당뇨병을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살펴봐도 엄마 아빠가 당뇨가 있으면은 자녀분들도 당뇨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당뇨는 유전으로 만들어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는 이 크리스 파머 교수님의 얘기에 따르면은 인체에 있는 게놈을 전부 다 살펴봐도 직접적으로 당뇨나 질병을 일으킨다는 유전자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피와 그 살과 그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당뇨병의 불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유전자가 정말 질병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들은 똑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은 비록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라 할지라도 좋은 생활 습관을 하지 않는 쌍둥이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당뇨는 유전병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생활 습관과 그 피와 그 조직들을 물려받은 것 뿐입니다. 엄마 아빠의 질병을 타고난 아이들의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당뇨에 더 일찍 더 심한 당뇨에 걸리게 되고 그 후에 후손들이 또 그 병을 타고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당뇨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가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원인이지 유전은 아닙니다. 당뇨병에 걸렸을 때 약만 잘 챙겨 먹는다고 당뇨병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혈당은 당뇨병의 증상이고 이 합병증은 당뇨병이 점점 심해지는 건데 우리가 약을 먹게 된다면은 당뇨병의 증상인 혈당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약을 먹어서 혈당을 철저히 관리가 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합병증은 생기며 오히려 유병 기간 연장에 의해서 만성 합병증들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약을 먹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당뇨병을 막으려면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채소와 생과일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저하가 된 거예요. 인슐린이 저하가 됐다는 것은 췌장에 있는 랑게란 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당뇨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베타세포로 가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영양소, 산소, 결핍으로 일어난 신진대사의 저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진대사 저하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신진대사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생채소와 생과일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당뇨에서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꼭 드셔야 될 과일 3가지가 있는데 베리류를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블루베리를 추천하는데 GI 인덱스, 즉 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이 당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과일 안에 있는 당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낮게 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당 지수가 낮은 과일부터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블루베리는 당 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데 혈액 안에 있는 항산화 효소를 파괴하고 우리 혈관의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바로 딸기도 아주 좋아요. 딸기를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씨앗이 다다다닥 박혀 있잖아요. 그 씨앗에 엄청난 항산화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복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베리 엄청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리류들을 맨 처음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과일입니다. 신과일 중에서도 레몬입니다. 항산화 비타민도 들어있지만은 혈관 막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 구연산 그리고 그 외의 유기산이 무려 9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거는 바로 사과입니다. 수많은 항산화 물질이나 항염제가 들어있지만은 케르세틴이라는 아주 독특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껍질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과 같이 먹게 된다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데 이 사과를 꾸준히 먹음으로 인해 당뇨에서 개선이 되기 시작했다는 질을 실험한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실 때는 베리류를 먹는다, 신과일 위주로 먹는다, 과일을 드실 때 껍질과 같이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은데 주의해야 될 점은 사과나 배나 감이나 껍질이 얇은 것들은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레몬이나 자몽이나 오렌지, 귤과 같은 것들은 껍질을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그 껍질에는 독소가 있어요.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껍질과 레몬의 가육을 같이 먹기 때문에 즙을 짜 먹어도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는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 뿐이지 계속 축적이 되게 된다면 우리 인체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좋은 과일을 우리 인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이 가장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과당이 있으면 섬유질과 같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지금 과일을 먹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을 먹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식이섬유는 우리 식사 때 먹으면 됩니다. 채소로 충분히 섭취를 하면 되고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 녹즙과 과즙을 드시게 되는데 과일즙을 드시고 할 때 처음에는 당이 올라가요. 하지만 그 과일이 들어가서 혈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때 혈당이 점점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질병에서 낫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어서 췌장이 쫄아들고 세포가 다 죽었을 때 그 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과일을 꾸준히 먹어서 그 조건과 시간이 충족이 된다면 세포들이 재생이 되고 인슐린이 만들어지면서 당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과일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과일을 먹고 밥을 먹어요. 아니면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어요. 우리 위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썩히게 됩니다. 우리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위에 있는 문도 딱 쪼우고 밑에 있는 유문도 딱 쪼아가지고 위에서 음식물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때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들을 녹여서 연동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짜주면은 유문이 꽉 닫혀있기 때문에 압력이 발생해서 위로 음식물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다시 짜주는 현상으로 이렇게 짜주기 때문에 음식물은 많이 섞여요.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유문이 열리고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될 때 필요한 조건은 얼마나 당분화가 됐느냐입니다. 과일은 과당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빨리 당분화가 돼요. 하지만 채소나 곡식은 아직까지 당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덜 소화된 채소나 곡식이 소장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흡수하는 곳이지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서 소장에서부터 썩기 시작하고 변이 만들어지고 각종 독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과 반쪽 정도 먹는다? 그러면은 한 30분 기다렸다가 식사하셔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과 하나를 다 먹는다? 그러면은 꼭 2시간에서 2시간 반의 터울을 두셔야 됩니다. 당뇨인들이 과일 섭취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선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다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천천히 양을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놀라시지 않기 위해서 당지수 낮은 베리류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과일이라 그래도 다 똑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수분이 다 날아간 건 과일을 먹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전부 다 날아가게 돼 있고요. 과당만 남습니다. 건 과일은 정제된 과당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 과일은 당뇨 환자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꺼리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당뇨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혈당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이 들어가 있는 생과일을 먹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혈당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뇨 환자들은 밥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 탄수화물을 잘못 조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려서 질병이 악화되시는 환자분들도 병원에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어떠한 음식을 줄여서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과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혈관을 막는 원인들을 봐야 되는데 바로 활성산소이고요, 석회, 이물질, 점액질들입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요소인 셀레니엄, 아연, 그리고 비타민C, 유기산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먹어줘야지 당뇨는 해결이 되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드시지 못하면은 이제 원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최고의 식습관은 내가 먹는 몇 끼 식사마다 생채소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의 섭취량 또한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식단에 생채소가 없다면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샐러드를 한 접시를 딱 준비하셔서 생들기름을 쫙 뿌리시거나 생올리브유를 뿌리시고 어느 정도의 소금을 뿌린 다음에 잘 비벼서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좋은 식습관을 제가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저녁에 과일 식사를 하세요. 소화기에 부담이 덜해서 위와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소화기의 기능이 개선이 되고요, 인체의 간의 기능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우리 몸에 쌓인 독소가 많잖아요. 그때 저녁을 과일로 충분히 드셔준다면은 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좋은 식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 식사마다 샐러드 한 접시, 그리고 저녁은 과일 식사하기,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당뇨를 생각하면은 혈당에 치중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당뇨에 가장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는 혈당만 조절한다 그래서 합병증이 오지 않는 질병이 아니고 해결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서 해방되고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채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단과 운동을 같이 하셨을 때 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질병의 시작은 혈액과 혈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혈관이 막히게 돼서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인체의 모든 곳에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미역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도 풍부하지만은 같이 먹으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그건 바로 질병의 시작은 혈액과 혈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조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장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세포를 인체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포의 구조와 세포의 생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혈액순환이 없이는 세포가 살아가고 재생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포들은 모세혈관 주위에 전부 다 포진이 되어 있고, 모세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충분해서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들한테 공급을 하고, 혈액이 가는 길이 깨끗해서 좋은 혈액순환이 될 때 세포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다시 재생을 하면서 꾸준하게 건강함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고 혈관이 막혀서 세포가 재생하지 못하는 것을 노화된다고 표현하고 질병화된다고 표현합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혈관이 막히게 돼서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인체의 모든 곳에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은 모든 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간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머리가 아프게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하게 되고요, 위와 장의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소화가 되지 않고 항상 소화 불량을 안고 살게 됩니다. 내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된다면 우리가 깜빡깜빡하게 되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 또한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혈액순환이 점점 더 되지 않게 된다면 우리 혈액은 점점
점점 산독화되게 됩니다. 산성화되고 독소가 쌓여간다는 소리고 면역력이 저하하게 돼 있습니다.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알러지 반응입니다. 콧물, 재채기, 눈물이 나고 눈이 가려워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를 계속 방치하면은 면역력은 점점 더 저하가 돼요. 각종 만성 염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아는 당뇨, 고지혈,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암의 원인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혈관 막힘도 간단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생미역입니다. 생미역에는 우리의 혈관의 건강과 혈액의 오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효소가 무엇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흔히 채소에는 20여종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미역에는 56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겨울 한 1월 달쯤 되면은 이제 생미역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생미역 많이 드셔야 됩니다. 미역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혈관성 질환들을 예방 또는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당뇨를 얘기하면은 혈당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당뇨는 혈관성 질환입니다.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때 많은 환자들이 걱정하는 혈당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더욱더 저하시키는데 이때 이 칼슘은 혈당을 낮추고 또 혈당을 우리 몸으로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당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염증들까지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칼슘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생각하면은 혈관이 막히면서 지름이 얇아지면서 압이 올라가는 질병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막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석회와 점액질들입니다. 또한 고지혈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게 고지혈이 아닙니다. 고지혈의 원인은 우리가 인체에 많은 독소를 공급했을 때 그 독소를 중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해서 혈중으로 방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혈액의 독소를 해독을 할 수가 있다면 고지혈 또한 예방이 되고 개선이 되는데 이때 바로 생미역에 있는 살아있는 칼슘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미역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도 풍부하지만은 요오드라는 즉 아이오다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2019년도에 영국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요오드가 강력한 항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포 실험을 봤을 때 안소암과 위암과 간암, 대장암들의 세포줄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미역과 함께 먹어서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은 생들기름입니다.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 면역세포들이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준다면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미역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생들기름과 참기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흔히 미역을 무칠 때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쓰는데 참기름은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왜 나쁜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참깨를 볶아야 되잖아요. 이때 볶는 온도는 거의 700도에서 800도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참깨를 둘러싸고 있는 인지질은 과산화 지질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가득 찬 볶은 참기름을 가져다가 다시 온도를 가해서 기름을 가하게 된다면 참기름 안에는 활성산소가 상당히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한 참기름은 혈관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인체는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돕고 양극의 미네랄을 써서 해결을 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우리가 혈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역을 먹는데 볶은 참기름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반대되는 작용, 즉 건강을 해치는 작용을 합니다. 미역 섭취 시 주의사항은 꼭 생으로 드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거를 삶아 먹는다거나 볶아 먹는다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미역국으로 먹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영양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꼭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역 이외에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푸른 잎 채소입니다. 생미역을 구하는 데는 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겨울에 이렇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푸른 잎 채소는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미역보다는 미네랄이 살짝 적지만은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잎 채소에는 설포라판, 즉 황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함으로써 혈액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설포라판을 꼭꼭 더 씹어서 쪼개면은 그 안에 인체의 질병들을 해결하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을 먹을 때 인체의 건강은 회복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은데, 채소를 드실 때 물되도록 꼭꼭 씹어서 드시거나 생즙을 내셔서 드시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생즙을 먹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내가 활력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말 피곤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내 몸에 활력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이 해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푸른잎 채소도 괜찮습니다. 당근육 그리고 푸른잎 채소를 사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혈액이 해독이 되고 깨끗해진 혈액을 계속 공급하게 된다면 세포들이 완전한 신진대사를 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꽉 막는 최악의 음식은 바로 튀김입니다. 튀김을 먹게 된다면 혈관 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힙니다. 튀김을 튀길 때 오일을 쓰잖아요. 이때 기름의 온도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거기에 각종 음식물 재료를 넣게 된다면 이 지방들이 과산화지질로 변하게 되고 활성산소화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무서운 이유는, 산소는 O2라고 표현을 합니다. 팔이 딱 두 개예요. 서로 두 개의 팔을 딱 잡아서 다른 것과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활성산소는 이렇게 산소가 있으면 팔이 양쪽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과 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으로 흡수가 되면은 백혈구와도 작용해서 백혈구를 파괴시키고요, 적혈구와도 작용해서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혈소판과 작용해서 혈소판을 파괴시킵니다. 강력한 파괴력으로 혈액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혈구의 수까지 줄이게 만듭니다. 튀김은 혈관 건강에 최악의 음식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습관이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량이 증가하잖아요. 혈관을 자극하면서 혈관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게 산화질소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막고 있던 지방이나 석회나 이물질들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항염, 항암 작용을 한다고 밝혀져 있고요, 우리 뇌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로도 쓰이게 됩니다. 훨씬 더 명석한 두뇌, 생각을 잘하게 되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을 12,000명 정도를 상대로 20년 동안 연구를 했을 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의 사망률의 차이는 거의 25년 정도의 차이가 났고요, 일주일에 한 20분 정도를 좀 강도가 높은 운동을 했고, 또 30분 정도는 매일매일 그냥 보통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사망률이 50% 정도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맨 처음에 점검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운동을 안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생활 습관이 개선이 돼야지만이 질병의 원인이 해결이 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빨리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걷기는 많이 하세요. 식사 끝나고 걸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걸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걷기만 해서는 우리 인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은 우리 심장의 박동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심장의 박동수가 올라가야지 산화질소가 나오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인체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빨리 걷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나가서 걸으시다가 탄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손과 발을 좀 보폭을 높이고 막 흔들면서 좀 빨리 걸어보세요. 내가 좀 힘이 붙인다 그러면은 다시 천천히 걸으시고, 그러다가 다시 탄력이 붙으면 좀 빠르게 걸으시고, 이거를 대여섯 번 정도 한번 반복을 하셔서 하루에 30-40분 정도 운동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상태와 혈관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매 식단마다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미역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생미역 외에도 푸른잎 채소를 항상 우리 식단에 같이 드신다면 좋은 혈관과 좋은 혈액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꿀에는 크게 효소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백혈구를 강화하고 항균, 항산화, 그리고 항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염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각종 항염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만성 염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만성염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면역력 저하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가 된 상태로 오래 가면서 염증 물질들을 많이 표출을 하면서 일어나는 상태를 만성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는 우리 인체는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뿐만 아니라 암까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만성염증은 중년에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지기 위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백혈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영양소들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천년의 음식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식생활 습관을 자세히 보면은 천년에서 오는 음식의 재료들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의 음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백혈구가 약해지고 염증이 더 많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염증을 해결시키는 방법은 바로 먹는 것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 독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독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독소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또 독소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는 가지고 있는 영양들을 계속 쓰게 돼 있어요. 매 끼마다 이 독소들을 해결하고 백혈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음식물을 우리가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좋은 것을 주로 먹고 나쁜 것을 점점 줄여가는 식생활 습관이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암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바로 생꿀입니다. 그 안에 효소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백혈구를 강화하고 또 특히 염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항염 물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꿀에는 크게 당분이 들어가 있고요,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염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보다는 효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아스테이시라고 전분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국수를 먹고 빵을 먹게 된다. 그렇다면 장에서 독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혈액에 유입돼서 백혈구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전분을 효과적으로 녹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바로 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테이스라고 전환 효소라고 우리 인체에서 당의 대사를 도와주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의 상태를 원활하게 해줘서 백혈구들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환 효소가 들어가 있고요. 글루코스 옥시데이스라는 우리 인체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인체에서 염증과 싸울 수 있는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항염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만성염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꿀의 대표적인 효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체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꿀에 있는 당은 우리 인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해를 주지 않고 에너지를 증강시켜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당은 장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동화가 되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로하신 사람들도 꿀을 먹게 된다면 바로 피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꿀이 아주 좋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의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면역력이 개선이 되면 염증뿐만 아니라 균이나 바이러스 또한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생 올리브유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폴리피놀과 올리오켄탈이라는 성분입니다. 꿀을 먹는 이유가 염증을 죽이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먹는데, 올리브유에 들어가 있는 올리오켄탈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염증뿐만 아니라 항균, 항산화, 그리고 항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에 있는 올리오켄탈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암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한 몇 가지 실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기 만성 백혈증 환자들을 상대로 한 연구였습니다. 올리오켄탈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하루에 40cc씩 수개월 동안 먹었어요. 항암 작용이 훨씬 더 뛰어나고 백혈병이 개선이 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 올리브유를 먹는 식단을 했을 때 백혈병 환자들의 개선이 될 수 있는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얻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세포 실험인데 올리오켄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올리브유를 암세포들에게 주입을 했을 때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꿀과 올리브유를 같이 먹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한 해의 연구에 따르면은 지들의 간에 독소를 계속 주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브유와 꿀의 조합물을 같이 섞은 거를 줬더니 그 후에 나타나는 간 수치나 빌리루빈이나 간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수치가 빠른 시일에 정상화가 되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신장 수치가 개선이 되는 게 보였고요. 혈당이 안정화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에서는 꿀과 올리브유를 같이 먹었을 때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꿀과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방법은 40cc 정도 되는 올리브유를 꿀을 2숟갈이나 3숟갈을 밥숟가락으로 떠서 잘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드시는 타이밍은 꼭 공복에 드셔야지만이 흡수율이나 소화력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꿀을 식사와 같이 먹게 된다면은 같이 섞이게 되면서 덜 소화가 된 것들이 유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셔서 방기가 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꿀과 올리브유를 섞어서 드시되 공복에 꼭 드시고 밥과 섞이지 않게끔 충분한 시간 터울을 두셔야 됩니다. 꿀과 올리브유를 같이 섭취하실 때 주의사항은 너무 많은 양의 꿀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꿀의 적정 섭취량은 밥숟가락으로 하루에 6, 7숟가락이 됩니다. 더 많은 양을 드시게 된다면은 꿀에 있는 자당이 변해서 포도당과 가당으로 되게 돼 있는데 꿀에 있는 과당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당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신다면은 염증을 해결하고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꿀과 올리브유 외에도 만성염증에 효과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음식인데 바로 씨앗입니다.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장기는 바로 흉선입니다. 딱 갑상선 여기쯤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흉선이라고 합니다. 골수에서 백혈구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흉선이에요. 백혈구가 강화가 되려면은 이 흉선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씨앗입니다. 각종 씨앗은 다 좋아요. 하지만 생씨앗으로 꼭 드셔야 됩니다. 생호박씨도 좋고요. 생해바라기씨도 좋고요. 햄프씨드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키노아 이것도 좋고요. 매 식사 시간마다 한두 숟가락씩 먹는 습관을 기른다면 충분한 비타민 B군이 들어가서 흉선이 강화되고 백혈구가 강화되고 염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성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보통 성인의 기준 7시간, 8시간은 자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더 자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이른 저녁에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자고 또 쭉 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9시간, 10시간 자도 좋아요. 충분한 잠을 자지 않으면은 안 잔 만큼 우리 몸에 우리가 빚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8시간 자면은 일주일에 56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5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56시간에서 35시간을 빼면은 21시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나요. 이 21시간의 수면 결핍이 우리 몸에는 빚으로 다가오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은 염증이라는 결과물로 우리 인체에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은 수면이 부족하면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혈관의 염증이 협심증을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수면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수면을 취하셔야 되는데 물론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잘 못 자시는 분들은 그 불면증을 해결하셔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빨리 주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것도 7시간 자는 거고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것도 7시간 자는 건데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서케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체 리듬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뇌신경 전달 물질이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자주유지가 됩니다. 10시에서 7시까지 자는 것이 우리 생체 리듬에 꼭 맞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섭취의 가장 큰 목적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혈액의 구성을 보면은 혈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혈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혈장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장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농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 혈구들이 점점 깔아앉게 돼 있어요. 혈구들이 적당한 농도에서 떠 있어야지 우리 세포들한테 배달이 잘 되고
이렇게 배달이 잘 된 혈구에서 오는 영양소를 가져야지 우리 세포들이 제대로 대사를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염증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첫 번째는 쉬워요. 목이 말라요. 그때는 무조건 물을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색깔이 점점 노래지는 겁니다. 소변의 색깔은 우리 혈액의 농도를 가장 잘 비춰주는 건데 우리 인체에서 염증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변의 색깔은 투명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만성염증이 낫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건강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드시면 안 됩니다. 가공식품들, 인스턴트 식품들, 탄수화물, 고기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되고요. 그와 반대로 만성염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드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꿀과 올리브유를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꿀과 올리브유를 적절하게 섭취를 하시면 만성염증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